내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사절로 참석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아베 일본 총리와도 따로 만날 예정인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꽉 막혀 있는 한일 관계를 친서 외교로 뚫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세종대 캠퍼스로 함께 가보시죠.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꽉 막힌 한일 관계를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예, 한국 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일본 쪽의 보도를 보면 이것이 변곡점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한 조금 싸늘한 반응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친서를 가지고 갈 것이다.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친서에 따라서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지금 계속 그 물밑 접촉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친서를 전달한 후에 친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일본 쪽의 태도가 확 바뀔 그러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뭐 아까 잠깐 일본의 언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에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의 만남을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있나요? 예, 어제는 그 석간 후지라는 데서 자민당의 고위 간부들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니 해도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아주 획기적인 내용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관계 개선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좀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역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한일 관계, 대법원 판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일본의 내용인데 우리 측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접점을 찾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특히 그 일본의 지금 아베 정권은 극우파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네페트 말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물밑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잡고 또 표면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고 아직은 일본 쪽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내용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불매 운동, 또 여행을 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위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큐슈라든가 홋카이도, 특히 대마도 같은 데는 한국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위에 쉽게 올라가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극우파 정부는 아래의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변수가 되기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논란이 됐던 유니클로 광고 같은 경우에 유니클로 회사 측에서는 본인은 절대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방송은 이제 그만뒀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그 18세 할머니라든가 13세 소녀라든가 모두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간제지원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산진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80년 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그거 광고를 내렸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간에 한국인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영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